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인간들 혹은 갚을 때 마치 베푸는 양 갚는 놈들 정말 꼴보기 싫죠. 이런 놈들 싹 다 감옥에 쳐놓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이들 드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들 감옥에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안 갚는 인간들을 경찰 조사받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신변님,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굉장히 열받은 사람이 경찰서로 가서 얘가 돈 안 갚는다, 이거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관이 그거 민사예요, 민사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하긴 합니다. 이 지금 돈을 빌려준 상황이잖아요. 빌려줬다고 못 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민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정도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들까지 다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행정력, 수사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민사로 해결하세요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안 갚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거 민사예요, 민사로 해결하세요, 나가세요 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민사로 해결을 하라는 경찰분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사가 아니라 형사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관한테, 경찰한테 얘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애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사관이 딱 봤을 때도 이 정도 단서면 본인이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보면 확실히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걸 우리가 변제 의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괜히 우리나라가 판사도 인정한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마음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 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 그거 진짜 갚으려고 했다, 갑자기 돈이 확 나가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떡해, 나도 주고 싶어 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거 맞나요?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그 피의자가 하는 말들이 바로 변제 의사가 있었는데 단지 상황이 안 좋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기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그런 증거들을 잘 수집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게 되면 처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치는 놈들의 방어막을 피해서 정확하게 딜을 꽂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잠시 이 방법을 사기꾼들이 알게 되면 더 튼튼한 방어막을 세울 테니 사기꾼들은 지금 영상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기꾼분들은 종료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사기꾼들은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허점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사실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변제 의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 예를 들면 돈을 빌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돌려막기 정황이 될 수도 있고요. 갚을 생각으로 나한테서 빌린 게 아니라 뭔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빌린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 변제 의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 변제 의사는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뺌을 할 수가 있는데 변제 능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요거가 문제가 되면 또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렸다, 이러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 의사는 주관적인 요소라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변제 능력은 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을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그 건물이 이미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그런 채무에 얽혀 있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다,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걸
도출하면 뭐 발뺌을 하더라도 무조건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되죠.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는데 대금 결제를 못 하신 경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 갚을 의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갚지 못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대금을 썼기 때문에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쓴 게 돼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을 경우에도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하셔서,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우시면 정황이라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수사관에게 갖다 주면 수사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상황들을 조회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잘못 없이 한 2천 정도 빌려서 안 갚다가 사기죄가 인정돼서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1억 미만인 경우에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요 사이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형 사유들이 반영이 되어서 감경을 받게 되면 이제 최대 1년까지, 그리고 가중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2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억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1억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잖아요. 피해자에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 말씀드린 기준에서도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여러 사정들에 따라서 좀 범위가 좀 넓어요. 1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징역 4월에서 6월 정도가 선고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한 2년, 3년 정도가 붙는 그런 형태로 선고를 받으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밝혀졌네요. 오늘 또 언젠간 이거 바뀌겠지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